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1일 목요일인데요. 지금 이제 0시 36분입니다. 전옥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방송에 앞서서 한 가지 공지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2시입니다. 신반포역에서 내리시면 4번 출구로 나오시면 반포원 예식장이 있습니다. 거기서 경제와 안보 대토론회를 갖게 됩니다. 안보는 제가 하고요. 경제는 우리 자유한국당의 김연아 의원, 우리 지역의 최대 현안인 재건축 문제에 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깊은 토의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특히 우리 서초 지역, 특히 우리 제 지역구에는요, 재건축 사업이 가장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 방송을 사랑하시는 여러분들께서 제 지역에 계신 분들, 또 강남 지역에 계신 분들은 가능한 많이 오셔서 내일 김연아 의원과 재건축 문제 토론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또 오늘부터 자유한국당의 황교안 대표가 무기한 단식 농성에 돌입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패스트트랙 저지, 그 다음에는 지소미아 파기에 대한 항의, 즉 원상 복귀시켜라, 이런 문제인데요. 제가 패스트트랙에 태워진 법안 특성, 문제점, 그리고 지소미아의 파기에 대한 문제점, 이런 걸 가지고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중요한 국가안보 현안과 그리고 우리 지역 최대의 현안, 이런 거에 관해서 직접 현장에 나오셔서 저와 그리고 김연아 의원하고 좋은 정책 대안을 찾는데 머리를 맞대고 고민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자, 지금 이제 본 방송에 들어가겠습니다. 속보인데요. 김현종 청와대 차장이, NSC 차장이 극비리에 미국을 다녀온 것으로 방금 전에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 18, 19, 20, 1박 3일간 다녀왔어요. 이 얘기는 뭡니까? 이번에 에스퍼 장관, 미 국무부 고위 4인방, 그 다음에 미 국방부 고인사들 전부 다 현역 장군에 이르기까지 싹 일제히 우리 한국에 와갖고 똑같은 소리를 했죠. 지소미아가 파괴돼서는 안 된다. 누가 좋아하느냐? 결국 중국과 러시아만 좋아하는데 이 어리석은 일을 하는 정권이 누굽니까? 문재인 정부잖아요. 문재인 정부여, 조건 없이 복귀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실패했죠. 대한민국 대통령 에스퍼 장관을 청와대 예방시에 아예 비공개리에 딱 언론에 공개하지 않은 상태에서 모두 반응을 했는데, 그 핵심은 일본이 우리를 군사적으로 믿을 수 없다, 그래갖고 수출 규제를 했는데, 수출 규제를 먼저 풀기 전에는 우리는 절대 지소미아 철회 결정을, 폐기 결정을 처리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러니까 미국이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바로 에스퍼 장관이 주한미군 철수하는 문제, 지소미아 방위비 이런 거 관련해 가지고 아예 철수할 수 있느냐 물어보니까 대답을 안 했어요. 이 얘기는 결국은 철수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강한 압박의 메시지를 은근슬쩍 주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정도로 미국은 지소미아 파기 결정을 우리 한반도 지역은 물론이고 동북아 아시아 지역에서, 특히 미국이 얘기하는 인도 태평양 전략과 그리고 중국에 대한 패권 경쟁 차원에서 이 지소미아를 다루고 있는데, 단순하게 현 우리 문재인 정부는 지소미아를 그냥 한국하고 일본 두 나라의 문제, 양자 차원의 문제로만 다루고 있어요. 이게 근본적인 시각의 큰 차이고 안보 현안에 대한 무지의 극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렇게 미국 정부 이번에 고인사들 국무부와 국방부 와서 보니까 지소미아를 더 이상 복귀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여러 가지 속으로는 아마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지소미아 이 문제를 다시 다루기 위해서 누구를 보냈느냐? 김현종을 보냈어요. 근데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김현종은 지난번에 미 국방부 장관이 왔을 때 당연히 미국 통이니까, 그리고 미국하고 이 지소미아 문제를 현 정권 내에서 직접적으로 다룬 장본인이 누구냐면요, 바로 김현종이에요. 이런 김현종이가 함께 배석도 못했어요. 그런데 은근슬쩍 미국을 다녀왔습니다. 이 얘기는 본인이 지금 지소미아 파기 결정하는데 김현종이가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무식의 탈로입니까? 그러다 보니까
불낸 사람이 불을 꺼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미국을 급히 갔다 왔는데 제가 보기에는 어떤 선물을 미국으로부터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일본에서 나오는 반응을 보면 이번 지소미아 관련된 김현종 차장의 방미는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돌아온 것이 아니냐, 일단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일본 정부가 오늘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이 도쿄 총리 관저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는데요. 그 기자회견에서 이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이 말을 한 건 보면 김현종 차장이 미국에 가서 우리 입장을 아무리 설명해도 미국한테 설득을 시키지 못했다. 그러다 보니까 일본이 우리 정부가 요청하는 대로 수출 규제를 먼저 풀면 우리가 지소미아를 나중에 해결한다고 하는 한국 정부의 입장, 미국 정부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라고 그랬느냐? 그러면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이 우리나라 방위나, 우리나라는 여기서 일본입니다. 우리나라 방위나 긴급사태 대처에 직접 필요한 정보는 독자정보 수집과 동맹국인 미국과의 정보협력에 의해 만전의 체제를 갖추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기서 독자정보 수집 능력, 일본은요 위성이 6개나 돼요. 그 다음에 이지스함도 6척이나 됩니다. 그리고 미국이 가지고 있는 위성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아요. 거의 20개에 상당한다. 이런 정보가 있는데요. 이런 것처럼 일본은 한국과의 협조 없이도 얼마든지 미국 정보기관과의 정보협력을 토대로 충분한 만반의 체제를 갖출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소미아 종료로 한미일 연대를 위태롭게 하는 것이 북한을 이롭게 한다는 지적, 여기에 관해서 가정의 질문에는 답하는 것은 피해갔다 이러면서 직접 답은 하지 않았는데요. 이것은 바로 뭐냐? 일본 정부가 지소미아가 없어도 별 문제가 없다 이런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강조하는 것은 결국 지소미아 종료를 피하기 어렵다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는 상황, 여기하고 연계가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미국 인사들은 지소미아가 파기되면 중국과 북한만 이렇게 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료가 일본 정부의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게 크다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일본 정부가 그러면 빨리 지소미아를 폐기를 철회시키도록 해서 수출 규제를 먼저 풀어라 이런 압박을 더 많이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얘기한 대로 일본은 지소미아 없이 미국으로부터 한국보다 훨씬 더 큰 정보 수집 능력을 가지고 있는 미국 정보기관의 협력을 받으면 되는 거기 때문에 얼마든지 커버할 수 있다. 이렇게 큰 소리를 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러한 스가 장관이 얘기를 하는 걸 보면 결국은 한국 정부가 먼저 지소미아 복귀를 하지 않는 한 절대 수출 규제를 먼저 풀지는 않겠다. 이러한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또 현 정부, 우리 문재인 정부는 지소미아라고 하는 지소미아 제대로 모르고 폐기 처분했다가 지금 혼이 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 혼이 났는데 속으로는 겉으로는 이렇게 불을 저질러 놓고 속으로는 지금 이 아쉬운 잘못을 뉘우치면서 먼저 이 불을 끄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교도통신이 보도한 얘기인데요. 우리 이낙연 총리가 지난번 일왕 즉위식 때 대통령의 특사 자격으로 갔어요. 그때 대통령의 친서를 들고 갔습니다. 그 친서 내용이 일본 교도통신에 의해서 오늘 보도가 됐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친서에 강제징용 배상 문제, 그 다음에 수출 규제 문제, 지소미아 문제 이런 거를 포괄적으로 해결하자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이 아베한테 보내는 친서를 통해서 밝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친서를 통해서 이 청와대하고 이제 일본 총리 간저가 직접 대화하자 이런 뜻을 밝혔는데요. 이러한 문 대통령의 친서 제안에 관해서 아베는 단호하게 노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아베가 일본 외무성의 입장, 즉 총리 관저하고 청와대하고 직접 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외무성 차원에서 대화하는 게 훨씬 낫다. 이런 입장에서
일본 정부는 아베는 일본 외교성의 건의대로 절대 이러한 그 관조와 청와대와의 직접 대화는 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지난 4일 날 아세안 플러스 3 정상회의 때 문재인 대통령하고 아베 수상이 태국에서 만났지 않습니까? 그때 문재인 대통령은 필요하다면 보다 더 높은 고위급 협의를 갖는 방안도 검토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고, 아베는 그러면 모든 가능한 방법을 통해서 해결 방안을 모색하도록 해보자 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런 걸로 본다면 결국은 외무성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 것이 낫다라고 하는 판단을 두 정상이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제 지소미아 우리 황교안 대표가 단식 농성까지 하면서 반드시 풀어라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요. 또 원내대표 3명은 오늘 미국으로 출발했어요. 지소미아 방위비 문제 긴급히 미 당국자들과 협의하러 갔는데 이 모든 것이 무능한 외교안보 현 라인이 일을 저질러 놓고 지금 혼자 말하자면 이거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몰래 미국에 쫓아가가지고 사정을 하고 돌아온 것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지소미아 없으면 정말 중국과 러시아만 좋아하겠느냐? 중국과 북한만 좋아하는 거냐? 맞다. 왜? 우선 한일 간의 우호 협력 관계가 끊겨버리잖아요. 그 다음에는 한미 삼각 우호 협력 관계가 끊겨버리잖아요. 또 이 한미 동맹 간에도 이견으로 인해서 지소미아로 한미 동맹 관계도 사실상 힘이 약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 중국과 북한이 좋아하는 일이 아니고 무슨 일이겠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일부 인사들 사이에서는 지소미아가 없어도 우리가 큰 문제가 없다 하는데, 그런 주장에 시청자 여러분들 절대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것이 아니 그러면 미국 사람들은 바보입니까?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지소미아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위성이 하나가 없어요. 근데 일본은 위성 7개, 이지삼 7척이나 가지고 있어요. 이 정도로 이 첨단 과학 정보 수집 역량이 우리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인데, 어떻게 이러한 첨단 정보 수집 능력을 갖춘 일본으로부터 우리가 정보를 받지 않으면 어떻게 영향이 없겠습니까? 그리고 지소미아 협정은 미국의 종용에 의해서 한국과 일본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안보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지소미아가 없으면 미국이 필요성을 인정해서 한국과 일본을 설득해가지고 만든 게 지소미아 협정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게 한미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는 것인지, 이건 정의용, 김현종 이런 사람들이 하고 다니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무지의 극치다. 여러분들 반드시 지소미아는 이유가 어떻게 됐든 간에 복원시켜야 된다. 조건 없이. 그것도 즉각적으로. 그거는 우리가 수출 규제와 연결시켜서는 안 된다. 물론 수출 규제한 거 일본도 빨리 풀어야 되죠. 그러나 수출 규제에 이르기까지 위안부 문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 문제 가지고 현 정권이 일본을 잘못 다루다 보니까 그것이 결국은 수출 규제로 이어진 것이 아니냐, 저는 그런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일본이 조건 없이 수출 규제 당연히 일본도 풀어야죠. 경제 대국답지 못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본은 조건 없이 수출 규제를 풀어야 되고, 우리 현 정권은 조건 없이 지소미아를 반드시 복귀시켜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쨌든 간에 지소미아는 실제 종료될 경우에는 일본도 우리도 타격을 받지만 우리가 더 큰 타격을 받는다. 왜냐하면 이 미국이 지소미아 복귀하라 사정하는데 우리가 말을 안 들어요. 그러면 미국이 뭐가 이뻐갖고 미국이 가진 정보를 우리 한국 정부에게 주겠습니까? 당연히 한국 길들이기 하려고 이 미국이 가지고 있는 정보 제공에 난색을 표하고 덜 주겠죠. 그게 인지산정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지소미아는 우리 한반도의 안보 상황을 다루는데 매우 기묘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군 원로들이 또 나서가지고 지소미아를 종료할 경우에는 결국 유사시 주일 미군의 한반도 전개에도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우려를 표명하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 정도로 지소미아 매우 심각합니다. 제 방송을 사랑하시는 모든 여러분들께서는 지소미아 관해서 잘 아시겠죠? 예. 그리고 김현종 이제는 일본까지 갔다 오고 지소미아 빨리 그 책임을 지고 자리를 내놔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제 방송, 심야 방송 거듭 시청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오후 2시 반포원 예식장에서 뵙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 방송 주변 분들께 꼭 많이 전파해 주셔서 제가 빨리 30만 정도나 되는 그러한 중간 수준의 유튜버가 될 수 있도록 시청자 여러분들의 뜨거운 성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편안히 주무십시오.